이슈 나옵니다. 우리 시장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4분기에는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4분기에 성과금 지급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는 어떨까요? 실적 자체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져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실적 이야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주요 일정들 어떻게 되나요? 네,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KTNG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KTNG의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KTNG의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이유는 KTNG가 갖고 있는 미국 달러 자산이 7,400억 원에 이르고 외화 부채도 54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홍산 부문의 매출이 국내 소비 경기가 악화되면서 다소 감소했다는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증권가 전망치를 종합해 봤을 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증가한 9,700억 원, 영업이익은 10% 정도 증가한 2,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발표될 LG화학의 4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유가 상승 효과가 4분기 들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LG화학의 전분기 대비 실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발표되는 NHN의 실적 발표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HN의 경우 4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라인 가입자의 증가와 국내외 모바일 매출액의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더불어서 예상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까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전망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좋은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2년 순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렸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빠르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작년부터 작년 초에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전체 순이익이 110조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93조 정도, 지난 초 대비해서 15% 정도 이렇게 급감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치 대비해서 보면은 2주 전의 기준을 100으로 삼았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한 2%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업의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의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2분기 때는 확실히 기업의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올해 전체를 봤을 때는 1분기는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네. 업종별로는 특히 어떤 업종이 좀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선과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눈에 띄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조선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이런 실적 개선세가 좀 더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 수주가 상당히 좀 바닥을 기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해양 플랜트 기준으로 해서 좀 수주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워낙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조선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이렇게 좀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연초 전망보다 좋아진 쪽은 삼성전자라든지 제약, 필수 소비재 정도가 4분기에 좀 좋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섹터가 이제 통신과 제약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아제약이라든지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보면 4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위아라든지 또 NHN, 또 현대건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현대위아가 2012년도 4분기에 161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NHN도 한 1730억 정도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한 2200억 정도 넘게 할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한 610억 정도,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한 1230억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도 한 4천억대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도 한 1,490억 정도로 견조한 정도 성장세, 그리고 오리온이라든지 LG생활건강, 아모레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내수주 쪽으로 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수주 섹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 통신주들은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케팅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현대건설도 예상보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에 같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미국 기업들의 성적은 어떨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억 4,2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줄줄이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웰스파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하는 수치였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이죠.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간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난해 대비해서 한 286% 순이익이 급증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 JP모간도 53%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뚜렷하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4분기 실적은 그닥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이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은행주들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들의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면이 뭔가, 그 부분은 바로 이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 심리에서 워낙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핵심 주요국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산 심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주들은 특히 기저효과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문가님 네. 애플 효과 있을까, 인텔 효과 있을까, 미국 실적 시즌에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그런 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애플이 IT 거대 공룡이었는데 사실 삼성전자한테 밀렸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IT 그 업황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삼성전자는 사실 단기적인 지금 추세가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150만 원 선이 이탈이 됐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우리가 미국 시장 살펴봤지만 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국가들 가운데 특히 우리 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줬었던 피그스 국가들의 순이익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아까도 실적 좋은 기업들 이미 많이 올랐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는 이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또 네. 다가올 1분기 실적을 좀 미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섹터가 더 유망할까요? 네, 일단 삼성 쪽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1분기에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 종목군 영업이익이 33조 7,740억으로 작년보다 6.5% 증가할 것 같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컨센서스로만 따졌을 때 가장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티가 가장 높습니다. 전년 대비로 145%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IT 하드웨어인데요. 삼성전자 제외했을 때 262%, 삼성전자 포함하면 50.7% 정도로 아주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가 소프트웨어인데요. 30.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또 IT 하드웨어 뭐 이런 쪽들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 조선기계 쪽은 좀 부진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운송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19위에 올라 있고요. 마지막에 있네요. 네, 은행이 34%, 또 보험이 28%, 조선이 25% 정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 급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SK라든지 현대모비스 또 이제 NHN 이렇게 좀 유망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 증가율만 본다 그러면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LG U+가 상당히 좋은 154% 급증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뭐 견조하고요. CJ 워쇼핑이라든지 또 단말 쪽에 ELK, 또 한국카본, 후성, 또 NHN 등도 투자 유망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들이 지금 1분기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또 덜 오른 종목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고요. 증권가의 전략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가에서 실적 시즌에 필요한 게 신데렐라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신데렐라 전략은 쉽게 말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전략을 뜻합니다. 그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파티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에 빗대어 만든 전략인데요. 하지만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이 이론을 빌려 최근에 대우증권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에 이 신데렐라 전략을 쓰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일로 다가올수록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것은 실적 발표일이 임박할수록 전망치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익 전망이 이제 막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질 때 공략을 했다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전에 왕자님이 기대를 갖게끔 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인데 이야기는 참 좋은데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제 힌트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문가님, 실적 시즌 어떻게 넘기는 것이 좋을지 전략을 주세요. 네.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합니다. 예전에 2007년도 뭐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인 중공업 종목들 경기 민감 종목들이 그랬었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그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지속적으로 뭐 실적 시즌에서는 뭐 주가를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할 것 같은 그 다음에 우려감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어닝 시즌에서는 매매를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분기 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3분기 때 SM 있었죠. SM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연속 3번 하한가를 맞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기대치보다 낮다는 그런 전망이 제기된 이후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업종, 그 다음에 건설, 철강, 금속, 그 다음에 화학, 운송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컨센서스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도 그닥 크게 개선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치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닝 시즌,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중순이 되겠죠. 2월 중순까지는 약간 투자를 좀 보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엔터나 건설, 철강, 금속, 화학이나 운송, 경기 민감주들 가운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허 의원님께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섹터별 전망을 보면 계속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IT랑 내수 소비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IT는 이제 원달러가 워낙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한 25일 날 이제 확정 공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가 지금 수준에서 이제 큰 폭 반등이 없다 그러면 내수주 중심으로 가는 게 시황은 맞는 것 같고요. 펀드 플로우를 보더라도 지금 아주 큰 자금들이 새롭게 증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컨셉이 어울려지는 내수주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실적 호전을 이미 주가에 반영 중인 쪽들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올 때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지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등락이 실적 나오면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실적 내놓을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미리 챙겨서 잘 보시는 게 맞는 거,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예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예상만큼 나오더라도 워낙에 그 실적이 와이어와이로 좋은 실적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흔들릴 때 매수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보내는 팁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워낙 실적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변수, 실적, 환율 여러 가지 변수에 휘둘리고 있어서 실적 이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시장의 화두는 실적과 이제 그 환율이죠. 특히 이제 엔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뛰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업종이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수익이 급증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업체,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사실 뭐 미국의 자동차 업체라든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주가가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게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일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레저 부분도 약간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일단 당연히 이제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 이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향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재정 건전화를 앞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장이 조금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제 확실하게 시장, 특히나 이제 신용평가사가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 명확하게 어떤 그 방안들이 안 나오면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괴롭힐 요인인 것 같고요. 뭐 이 변수 아니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은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또 버냉키가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는 매 월마다 있을 그 연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게 예전에 나왔던 우려스러웠던 뭐 그 양적 완화 중단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이슈 여전히 챙겨봐야 될 변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4분기 실적 시즌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